1978년 프라하의 한 채소 가게. 주인이 창문에 포스터를 붙인다.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공산당이 나눠준 구호다. 모든 가게가 붙여야 한다. 주인은 믿는가?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아니다. 믿지 않는다. 손님들도 믿는가? 아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왜 붙이는가? 다들 붙이니까. 안 붙이면 문제 생기니까. 거리의 모든 가게가 같은 포스터를 붙인다. 정육점도, 빵집도, 약국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붙인다. 왜? 거짓에 협력하는 것이 안전하니까. 바칠라프 아벨.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을 구한다. 하벨은 물었다. 만약 한 사람이 포스터를 붙이지 않는다면 체제가 흔들린다. 왜? 거짓은 모두의 협력으로 유지되니까. 한 사람의 진실이 전체를 무너뜨린다. 당신은 포스터를 붙이는가? 아니면 떼는가? 바칠라프 아벨. 체코슬로바키아 극작가이자 반체제 인사, 정치인. 공산주의 독재 아래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5년간 감옥에 갔다. 1989년 벨벳 혁명을 이끌었고 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 진실 속에 사는 것이 저항이다. 그는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했다. 진실 속에 사는 사람은 거짓의 체제 속에서도 자유롭다. 지금부터 그가 발견한 것을 파헤쳐보자. 거짓이 일상이 된 사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거짓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진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아는 거짓말. 1970년대 프라하. 아침 회의. 공장장이 말한다. 우리 공장은 생산 목표를 120% 달성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진다. 하지만 모두 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8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공장장도, 노동자들도, 당 간부들도 모두 안다. 그런데 왜 박수치는가? 점심시간. 노동자들이 속삭인다. 80%밖에 안 됐는데 120%라니. 다들 알아. 하지만 뭐 어쩌겠어. 저녁, 집에 돌아온다. TV를 켠다. 뉴스가 말한다. 우리 경제는 자본주의보다 우월합니다. 믿는가? 아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리지 않는다. 다음 날, 똑같은 회의,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박수. 이것이 일상이다. 하벨은 이것을 사후 전체주의라고 불렀다. 총칼로 억압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억압한다. 어떻게? 모두를 공범으로 만든다. 채소 가게 주인이 포스터를 붙이면 거짓에 협력한 것이다. 공장 노동자가 박수치면 거짓에 협력한 것이다. 뉴스를 보고 침묵하면 거짓에 협력한 것이다. 거짓은 폭력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협력으로 유지된다. 왜 협력하는가? 두려움 때문이다. 불이익이 두려워서 낙인 찍힐까봐.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 협력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는다. 채소 가게 주인은 포스터를 붙였다. 안전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스스로 거짓의 일부가 됐으니까. 당신은 어떤가? 믿지 않지만 고개 끄덕이는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박수치는가? 그게 안전하니까. 거짓 협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반대를 봐야 한다. 협력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불협조. 1977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 채터 77이라는 문서가 등장했다. 인권 선언문. 공산당 정권을 비판하는 242명이 서명했다. 대표 서명자는 하벨을 포함한 3명이었다. 다음 날 정부가 발표했다. 이들은 반역자다. 신문과 TV, 라디오가 일제히 비난했다. 서명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됐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고 비밀 경찰이 감시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서명했어? 미친 거야. 한 서명자가 대답했다. 거짓에 협력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직장 일을 각오로? 그래. 가족은? 그래도 진실이 더 중요해. 1979년 그는 감옥에 갔다. 5년형. 아내 올가가 연애왔다. 침묵하면 석방될 거예요. 대답했다. 그럼 내가 나를 배신하는 거야.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감옥 편지. 진실에 대해, 희망에 대해, 자유에 대해 밀반출됐다. 사람들이 읽었다. 몰래 돌려가며 1989년 11월 프라하 광장. 학생들이 모였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협력하지 않는다. 10만 명이 모였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저항했다. 열쇠를 흔들며 2주 후 공산당 정권이 무너졌다. 벨벳 혁명. 총 한 방 안 쏘고 대통령이 됐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한 사람의 불협조가 시작이었다. 채소 가게 주인이 포스터를 떼면 체제에 균열이 간다. 한 사람이 거짓 회의에서 박수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용기를 얻는다. 거짓의 체제는 모두의 협력으로 유지된다. 한 사람이 협력을 거부하면 전체가 흔들린다. 1977년 242명의 불협조, 1989년 10만 명의 불협조, 체제가 무너졌다. 당신은 어떤가? 작은 불협조를 할 용기가 있는가? 회의에서 침묵하는 대신 말할 수 있는가? 불협조의 힘을 이해했다면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한다.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감옥에서 쓴 희망. 1981년 감옥 독방. 하벨이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희망이란 무엇일까? 일이 잘 풀릴 거라는 확신이 아니다. 그 일이 옳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 행동하는 것이다. 석방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가? 아니다. 공산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왜 희망을 말하는가? 희망은 예측이 아니다. 태도다. 불가능해 보여도 옳은 일을 하는. 같은 시기에 감옥 밖 침묵한 사람들이 있었다. 어차피 안 바뀌어. 공산당은 강해. 안전했다. 직장도 있었고 가족도 괜찮았다. 하지만 자유로웠는가? 아니다. 거짓 속에 살았으니까. 그는 감옥에 있었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진실 속에 살았으니까.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다. 내면의 상태다. 1989년 12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말했다. 우리는 40년간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진실 속에 삽시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울었다. 마침내 누군가 진실을 말했으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거짓이 일상이 됐다. 우리는 믿지 않지만 협력한다. 회의에서, 뉴스에서, 일상에서. 안전하니까. 하지만 협력하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 당신은 무엇에 협력하는가? 둘째, 거짓에 협력하지 말라. 작은 불협조가 체제를 흔든다. 포스터를 떼고, 박수를 멈추고, 침묵을 깨라.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 당신은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 셋째, 희망은 태도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아니다. 옳기에 하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여도, 위험해 보여도 당신은 무엇이 옳다고 믿는가? 진실 속에 사는 사람은 거짓의 체제 속에서도 자유롭다. 당신은 진실 속에 사는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당신이 고개 끄덕인 것들, 믿지 않지만 동의한 것들, 왜? 안전하니까. 오늘 당신이 침묵한 것들,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말하지 않은 것들, 왜? 문제 생길까봐. 하벨은 포스터를 떼는 것부터 시작했다. 작았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당신은 무엇을 뗄 것인가? 무엇에 불협조할 것인가? 진실은 거창하지 않다.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 회의에서 틀린 말에 고개 끄덕이지 않기. 거짓 뉴스에 동의하지 않기. 다들 그래라는 말에 타협하지 않기. 작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다. 진실 속에 사는 것. 5년간 감옥에 갔다. 하지만 말했다.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왜? 거짓에 협력하지 않았으니까. 진실 속에 살았으니까. 당신은 진짜 자유로운가? 거짓에 협력하지 않는가? 준비됐는가? 작은 불협조를 시작할. 진실 속에 살. 자유로워질.